안녕하세요. 큰집 작은집의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큰집 작은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울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사대문 안쪽에 있는 가장 핫한 곳 북촌 한옥마을 쪽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대문 안쪽에서 펼쳐질 아주 아름다운 공간을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판매하는 물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관한 어떤 상담, 이것도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잘 꾸며진 집을 한번 우리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농가주택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도 같고, 그리고 행여 세컨하우스라든지 단독주택을 노는 집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정도의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양반댁 같은 이 대문을 통과하면 정말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단독 한옥의 리모델링,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고즈넉함과 힐링의 공간, 이렇게 현관문을 따라 들어오면요, 디딤석으로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현관 부분하고 이 안채, 이 마당 공간과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이거 모시 삼배 같은데 이런 걸 또 어디서 구하셨는지 정말 정겹습니다. 이 집의 구조는 기역자 구조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체는 기역자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 별채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안길사가라는 숙소인데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열심히 하셔야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도 여기 촬영을 굉장히 어렵게 잡아서 부탁해 갖고 지금 딱 1시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2분, 그 다음에 본체에서 2분, 그래서 총 4분에서 5분까지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기가 많은 숙소이기 때문에 예약이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당 안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햇볕이 약간 살짝 들어오는 그런 날씨입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그 다음에 햇볕도 따뜻하고, 가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그런 날씨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당의 절반이 다 노천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집이고 굉장히 작은 평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놀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여기서 이제 사실 바베큐 공간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서울 한복판이고 가장 핫한 그런 관광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는 밖에 나가면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바베큐를 해 먹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은 맛있는 맛집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천탕 공간으로, 탕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서너 명이서 같이 홈파티 겸 뭐 이런 걸 이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에 노천탕이 있습니다. 대리석이죠.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약간 조금 분위기 있는, 마치 여기가 이제 뭐 료칸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본의 어떤 온 그런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 사실 이런 노천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물놀이 겸 스파 뭐 이런 거를 즐길 수 있게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온수가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뭐 펜션이나 숙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여기는 무려 4계절 동안 따뜻한 물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한여름에도 잠깐씩 담글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리 좋죠? 네. 지금 이쪽에 제가 서 있는 거는 여기 노천탕이고, 이쪽 안쪽에 이제 본체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통창으로 처음부터 끝에까지 전부 다 통창으로 이제 유리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뜯어봐야 이 벽체가, 기둥이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른다라고 하고, 하중을 얼마만큼 받아서 무너지기 직전인지 아닌지, 사실 이게 견적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런 변수들 때문에 견적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갈 수 있다. 요거 이제 염두해 주시고, 딱 잘라서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집주인분은 직접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TMI이긴 하지만 인테리어나 뭐 이런 이제 업자들한테 이제 처음에 물어봤을 때 이 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었고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폐가 수준인 집을 이렇게 바꾸는데 업자 가격으로 4억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하자 라고 해서 탄생한
이런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새로 나무를 짜서 나무를 켜서 메꾸고 나서 이 창틀을 설치하는 이런 복잡하고 힘든 과정,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서 이 모양대로 나무를 자르는 어떤 이런 정성스러운 이런 집주인님의 피와 땀과 서름이 좀 묻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은 여기 보시면 우리 하얀색으로 석가래 사이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마감된 거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좀 색깔이 좀 다릅니다. 황토로 직접 마감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리모델링의 가장 기본은 나무가 살아있지만 이제 흰색 벽, 화이트로 이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좀 다릅니다. 지금 겉에서 보는 거 살짝 묵직한 맛이 있는 이 컬러감이 안쪽에서도 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들어와서 보면은 벽체도 굉장히 묵직한 차분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지붕은 진짜 원래 오리지널 기와장이 그대로 다 살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흙이 있고 흙 위에 이제 기와 이렇게 얹혀져 있잖아요. 근데 기와는 다 살렸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계량 지붕을 해서 기와를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그 기와 그대로 다 살려서 유지 보수 꼼꼼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문제가 가끔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인님께서 직접 시공을 하고 이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진짜 기와를 예. 살린 집을 처음 보는데 예. 진짜 무슨 양반댁, 양반집. 네, 예. 진짜 선비의 집에 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옥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집인 거는 알겠는데, 이제 시골에 있는 초가집,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양반이 살았던 부잣집이었던 그 이제 기와집,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집은 기와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도 좀 번듯하게, 좀 굵직굵직하게 서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정말로 저 기와가 몇 년 전 건지 모른다라고 해요. 100년이 된 건지 아니면 일제시대쯤 된 건지 그 자체를 계산할 수도 없고 추적도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오래된 집이었었는데 거의 폐가 수준의 집을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변신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꽤 큰 샤시 도어입니다. 오, 샤시 좀 좋은 거 쓰신 것 같아요. 소음도 많이 차단되고, 여기 도심 지역이라서 밖에 소음이 좀 있는데 소음 차단도 되고 단열 성능도 우수할 것 같습니다. 이쪽 한 면이 다 통창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은 일단 들어오게 되면 식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제, 사실 여기 서울이니까 우리 배달의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 근처 맛집에서 먹고 오고 여기 앉아서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지금 네. 기둥을 보시면은 예, 보강해 기둥. 놓은 게 딱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기둥, 원래 기둥은 요거예요. 영상에 이제 이게 너무 어두워서 표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쪽 사이드에 보시면은 예, H빔, 이거 디귿자형 현관 같아요. 예, 어쨌든 이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H빔이라든지 이런 현관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오래된 집들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 기둥이 몇 개가 필요하냐 애초에 계산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기둥값 꽤 비싼데 몇 개면 보강이 될까요? 그거는 사실 뜯어보면서 계산해 봐야 알 것 같다라는 아마 대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들어와 보면 부엌입니다. 자, 이 안쪽에 보면 저는 항상 그 부엌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부뚜막, 부엌, 싱크대의 느낌이 어떤가. 지금 이 집은 싱크 수전을 사각으로 썼는데 이렇게 예쁜 느낌의 뚜껑, 그 다음에 요걸 결쳐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수전, 굉장히 깊은 수전, 이런 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상판도 화이트 톤이 아니라 회색 그레이 톤으로 해서 전체적인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분위기 컬러를 조금 톤 다운 시키는데 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젠다이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에어컨마저도 이런 이제 목공을 통해서 안에 숨겨버렸고, 그리고 이런 이제 밑에 자칫 어두울 수 있는 이런 공간에도 LED를 설치를 해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을 했고,
그다음에 싱크대도 직접 다 만드셨다라고 해요. 어. 이런 거 뭐 돈 주고 만들려면 정말 비싸게 부릅니다. 예, 여기 냉장고도 있고. 모든 가전이 숨어 있다는 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빌트인이긴 한데 사실 이거 그냥 뭐 아파트 아닌 이상은 빌트인을 내가 해야지 되잖아요. 예, 이런 정성은 집주인님이 굉장히 애정이 있었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에어컨 여기 숨어 있는데 요거 한 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에어컨이 곳곳에 여러 군데 잘 숨겨져서 이 안을 공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이렇게 다운라이트 하나 있는 거, 이렇게 큰 등이 하나 있는 거 정말로 좋아하는데 음식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이 의자 끄는 소리도 느낌이 있어. 네. 식욕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런 선비의 집 컨셉이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제 문방사우의 컨셉을 맞아요. 먹과 예. 굿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숨겨진 요소들이 그 선비의 집,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면은 먹을 갈아서 붓글씨를 쓰고 장원급제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시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문과 스타일의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의 안쪽의 느낌은 이 먹이라고 합니다. 예, 먹을 간 그 느낌, 어두운 톤 이런 것을 이제 애초에 디자인을 하실 때 컨셉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부엌을 지나서 요 복도, 이 창가 라인 쪽으로 오면은 이쪽은 화장실 공간이에요. 예, 이렇게 건식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세면대마저도 감성합니다. 예, 감성하고 여기는 숙소답게 어메니티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TP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쪽에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화장실,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원시원한 대리석으로 큼지막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뭔가 호텔 느낌?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이게 복도같이 느껴집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 타일 바닥에 있는 이 타일도 지금 보니까 이 각을 좀 맞추신 것 같아요. 이 폭에 맞게끔 이 타일 사이즈도 계산을 해서 가로 세울 비율도 맞추시고. 이거 지금 성격이 이게 큰 타일로도 그냥 한 방에 빵빵 맞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네. 모던한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을 더 주고 싶으셨대요. 뭔가 이게 조합이 됐는데 이게 폭에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기는 길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쭉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침실인데 이 공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마치 외국 스타일, 이렇게 약간 이제 거실에서 내려와서 쇼파가 있는 그런 공간은 영화에서 가끔 한두 번 본 거는 같은데 와, 이걸 진짜로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바닥 마감이 다른 돌로 깔아서 분위기도 좀 나고, 이 소파라든지 이런 의자 공간, 누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신경을 써서 컬러를 또 잘 조합을 하고 매치를 시킨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저런 예술 작품들, 이 집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쪽에 오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상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자, 여기가 어쩌면 상석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쿠션도 있으니까 쿠션 이렇게 하고 좀 쉬면서 여기서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여기 보면 리모컨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와이파이 비번도 있고 뭐 패스워드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빔 프로젝터, 지금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 빔 프로젝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영화나 넷플릭스 같은 거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빔 프로젝터는 있는데 텔레비전은 없어요. 네. 빔이 있으면 뭐 다 그렇죠. 되죠. 근데 이제 텔레비전 말고 테레비, 흔한 말로 그 테레비 말고 영화를 좀 더 근사하게 봐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것 말고도 더 놀 수 있는 게 있는데 꼭 여기까지 와서 테레비만 싸고 있을 거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실 좀 답답합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창호지 같은 우리 전통 한옥 느낌으로, 문의 느낌이죠. 막혀 있는데 사실 이 건너편이 이제 법원이에요. 예, 대법원이라서 프라이빗을 오히려 좀 보호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를 좀 막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서 일을 보거나 서서 노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차를 마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다기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차를 배울 수 있는, 양초를 켜고 주전자에다 물을 데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아이템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블로그 후기라든지 여기 방문기 같은 거 살펴보면 이 차 마시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앉으면은 이 낮은 시야에서 이렇게 약간의 중정 같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예, 돌멩이, 뭐 나무, 절구, 조명도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여기가 만약에 막혀 있었다, 여기 뭐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지저분한 물건으로 채워졌다 그러면 분위기가 안 났을 것 같은데, 이쪽이 이렇게 또 풀숲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정원 느낌이 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에 네. 문방사우의 그 키포인트가 숨어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문방사우, 죄송합니다. 저희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붓, 먹, 벼루, 그 다음에 한지, 예, 글을 쓰는 그 도구들을 말하는 건데요. 선비의 친구라고도 하죠. 예, 선비의 친구. 제 친구는 아닙니다. 제 친구는 아니고 선비의 친구인데, 요게 다운라이트입니다. 몇 가지 길게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조명이 이제 펼쳐지는. 요게 아마 붓을 형상화 했다라고 해요. 예, 그런 컨셉으로 재밌게 만들어졌고,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짙은 색깔, 그래서 이제 이 복도에 있는 이 창의 그 커튼도 먹으로 염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천연 염색으로. 예, 천연 염색 중에 먹물로 하는 염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도에 따라서 좀 약간 회색빛이 돌기도 하고 좀 진한 검정색 비슷한 색깔이 나오는 그런 염색이 있습니다. 예, 그런 염색을 해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나 좀 디테일인데, 가운인데 이 가운 하나도 이렇게 종이로 매번 포장을 해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그 테이블로 쓰던 그 닭이 테이블이 네. 벼루를 상징한다고 하셔가지고. 그쵸. 예, 벼루인데, 원래는 이게 디딤석이에요. 디딤석. 계단 같은데 이렇게 돌판으로 만든 그런 계단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이제 큰 돌, 그런 용도인데, 테이블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에서는 이제 벼루를 상징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첫 번째 침실이 나옵니다. 네, 지금 침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침실 위에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까지는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정갈하게 정말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정말 이 각 주름이 너무 깔끔하게 베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름 하나까지도 되게 신경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하신 말씀이 이 주름에 되게 민감해 하신다. 나는 베딩에서는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 문은 제가 한번 살짝 미닫이 뭐. 네, 미닫이로. 이것도 이제 한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렇죠. 한 3겹 정도 되는 되게 두꺼운 한지인데 이것도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네. 한지가 생각보다 좀 비싸요. 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하나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쪽에 왔는데 이 햇볕 떨어지는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노을이 지면은 저쪽이 서쪽인데 방향상으로 약간 붉으스름한 빛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이렇게 하면은 사생활 보호도 되고 아늑해요. 근데 이 빛이 어느 정도 투과가 되니까 안쪽에 좀 더 아늑한 그런 맛도 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한지입니다. 한지 커튼인데, 한지로 만든 어떻게 보면 섬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가 어떤 좀 감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컨셉에 아주 충실하고. 예, 컨셉에 어떤 이제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느낌. 본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약간 초가집을 리모델링한 어떤 그런 느낌하고, 지금 이거 기와집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 느낌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기둥하고 이 천정에서 나옵니다. 이 대들보 크기랑 기둥의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초가지붕 그런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집은 서울 안쪽에 있는 조금 명당 자리에 있는 집입니다.
오셔서 좋은 기운 받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컨하우스를 아마 이런 용도로, 이런 분위기로 꾸며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저는 이렇게 살릴 수 있으면은 네. 정말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숙박업 고민 중이신 분들이나 뭐 세컨하우스를 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시골집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옥, 한지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적용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사실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예, 건축할 때, 시공할 때 벽은 요런 걸 써달라, 요런 걸 써달라, 한지 벽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이런 집을 한번 모티브로 삼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방입니다. 정말 그냥 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이는 이 중정 같은 저 마당, 월풀이 있는, 노천탕이 있는 저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여기 오니까 오히려 더 이 한옥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 집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주차 공간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약이 꽉 차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숙소, 이런 리모델링, 이런 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러한 리모델링이 관심 있으신 분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리모델링까지는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집만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감각적인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원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요. 흔쾌히도 여기 주인님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그 업을 겸하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래에 더보기란에 링크랑 이런 이제 자세한 설명 적어 놨어요. 그리고 이 집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 나 여기 한번 와서 보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안길사가 검색을 하시면은 이 숙소를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인기가 많은 숙소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 굉장히 핫플레이스, 사대문 안쪽에 있는 안국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만큼 볼거리랑 즐길거리가 많이 있어요. 요즘 서울로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한번 서울로 여행을 한번 와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옥 리모델링 내지는 이런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숙소, 이런 것도 이제 간혹가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더 예쁜 집, 아름다운 집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집 작은 집이었습니다.